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그리고 민심쇼를 사랑해주시는 유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옥에서 돌아온 테이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특집 민심쇼 오늘 진행을 맡은 광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슈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유저분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쌍방형 토론 콘텐츠인데요. 오늘 정말 엄청난 패널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장민수 대변인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으로는 저희 민심쇼의 마스코트입니다. 자,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의 이제 정윤호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뉴스 염전 그리고 일침맨 등의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시사 정치 방송을 하고 계신 바로 그분입니다. 크로커다일님도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정치색을 빼고 우리 각자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 검수 완박입니다. 자,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고요.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가지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의 무소 불위 권한을 분산해가지고 공소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오늘 패널 분들이 다들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본다. 추가로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 수사,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전달했다고 합니다. 완박이잖아요. 완전한 박탈.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저건 방탄용이다라고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과연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렇게 완전 박탈할 경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6개 주제라고 하는 그 수사 내용들의 범위를 보면 부패나 또는 경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영역에 대한 수사의 것들은 사실 국민들하고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이제 수사될 수 있는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방탄용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게 과연 정치인들에게 좀 유리한 게 된 거지 과연 이게 국민들을 위한 사무과 관련이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 합의안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다 싶었는데 요 며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좀 몰아붙이는 식의 좀 모양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유가 있고 또 민주당의 논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하게 한다는 인상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 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옆에 계신 크로커다일님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이 기사를 보고서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했던 이제 공직자라든가 이런 부패 수사에 대한 영역이 일순간에 경찰에게 넘어갔을 때 그 수사 역량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도 세월이 걸리는 거고 또 경찰 영역에서 수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도 다시 다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 걸려있는 수사들은 잘 이루어지기 어렵죠. 거의 뭐 전 스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걸 해석합니다. 결국엔 나가가지고 지금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뭔가 이제 검찰이 이제 정치 검찰화 돼간다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좀 우스운 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 자르고 막 방해하고 다 했잖아요, 사실. 저는 현재 검찰의 어떤 실력 가지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동안 자행했었던 어떤 선택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의 내용들이 물론 모든 검사가 다 그러하진 않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행태들이 도저히 이거를 막을 권한 어떤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당시 시기에 뭐 정치에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왔던 또 세대는 아니어서 그때의 마음을 제가 뭐 다 이해는 하지 못할 테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사법부를 이제 감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검찰 개혁 없이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마 플랜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코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코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뿌시기 1화입니다. 오늘은 기초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퀴즈쇼는요, 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대한 역사와 기초 상식을 여러분들과 또 패널분들과 퀴즈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의 최초 지방선거는 땡땡땡땡 연도에 실시하였다. 하나, 둘, 셋. 세 분이 맞았다. 공통적으로 네. 1952. 네, 정답은 1952년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1950년에 재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서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6.25 전쟁 때문에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읍 면의회 의원 선거의 득표율입니다. 1번 50% 이상이었다. 2번 60% 이상이었다. 3번 70% 이상, 4번 80% 이상, 5번 90% 이상이었다라는 건데요. 자, 90%가 두 분이고 이제 80%가 4번, 한 분입니다. 5번 90%입니다. 1차 1952년에 치러진 시읍면의회 의원선거는 90.7%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선거, 동시지방선거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네, 자. 정답은 4년 맞습니다. 네, 모두가 4년으로 맞춰주셨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의 임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저분들도 투표를 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방선거 흐름 예측입니다. 오늘이 이제 첫날이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으면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던 서울. 네, 서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세훈 후보와 경쟁할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김진애 2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49.7%, 송영길 후보가 36.9%로 오세훈 후보가 많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듣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청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생각보다 반응들이 괜찮아요. 현재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숫자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1년 재보선 선거에서 거의 20% 이상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는 한 5% 안팎으로 많이 좁혔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윤석열이라는 후보와 맞붙었었던 선거고,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차기 주자일 수도 있는 분하고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 시민 유권자 입장에서 과연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서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오세훈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것보다도 민주당 쪽 이 후보들이 너무 이게 별로라서. 근데 사실 김진애 의원이 과연 이 서울시장을 할 만한 체급이 되느냐. 비례대표로 의원 한 번 하고 무슨 서울시장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현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오세훈 후보의 대항마 생길 것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추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물론 그렇다고 자신만만하고 있지는 않고, 이 대선 이후로 지금 민주당이 아마 더 결집을 할 거다. 반면에 이제 보수당은 약간 좀 결집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선거 환경을 인식하고 되게 이렇게 엄중하게 접근한다는 걸 좀 더 느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더 치열하게 이번 선거를 임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오세훈 후보는 많이 유리한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소감 한 번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슈는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열심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테이버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또 세 분을 직접 뵙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들어서 영광스러웠던 자리였던 것 같고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지옥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에서 돌아온 만큼 더 알차고 더 재미있게 좀 더 능숙하게 앞으로도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심이라고 외치면은 다들 쇼 이래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심 쇼!